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 7장 함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렇고요. 이제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인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배워봅시다. 함수라고 하면 일단은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제 그 기능의 모듈화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으로 모듈된 작은 프로그램 단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하나를 프로그램을 쭉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단위를 끊어서 우리가 모듈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통으로 다 만들려 그러면 사실은 업무 분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의 특성을 가진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함수의 제일 처음 시작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메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함수입니다.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 네. 그래서 함수들을 이 메인에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함수의 사용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한 반복되는 작업을 하나의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동일한 코드의 그 반복 코딩을 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ADD라고 해볼게요. ADD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더하기라고 생각하겠죠. 뭐 int라는 애 하나와 int a와 그 다음에 int b라는 애를 주어지면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두 개 더하는 건데 포문 같은 걸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문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a 플러스 b를 어떤 c라는 값에다가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 코드가 계속 반복돼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을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작아서 이런 건 뭐 반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로 모듈화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반복되는 코드를 좀 줄인다. 예, 이게 계속 쓰는 것보다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짜리 기능들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떼다가 함수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면 구조적으로 모듈 단위로 분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수정이 용이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함수를 많이 배워두면 이제 여러분들의 코딩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함수는 재가공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또 사용했던 함수,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메인 말고 또 함수 썼던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프린트 f라는 애가 있었죠. 이 프린트 f라는 애도 함수인데요. 이 함수라는 애도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이거는 재활용으로서는 프린트 f는 진짜 엄청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프린트 f를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부의 세부적인 연산이나 작업 등을 함수에 숨길 수 있어 프로그램을 명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메인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파일로 분류해서 되고요. 모듈화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함수에는 라이브러리 함수, 컴파일러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우리 printf가 있겠죠. 우리 스탠다드 IO라는 헤더에서 제공되는 것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정의한 대로 사용하면 된다. 얘네는 막상 열어보면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이 헤더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지만 이 실제 함수가 오픈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은 여기에 헤더 파일을 원형만 정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선언이네.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선언만 되어 있어서 정의는 다른 얘기죠. 네, 좀 이따 이제 정의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언만 되어 있어서 우리 그 원형을 보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
정의는 요거를 제가 실수했네요. 보면서도 실수했네요. 예. 함수의 정의라고 해서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 그래서 그 함수를 선언하고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네. 정의.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프로그래머가 그 함수를 미리 정의해야 한다. 사용자 정의 함수, 그래서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를 얘기해요. 사용자가 정의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함수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리 사용했던 거는 요 앞장에서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했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면 사용자가 이제 직접 만드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호출이 함수 정의보다 먼저 오는 경우 함수의 호출 이전에 함수의 원형이 선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원형이 함수의 머리 부분, 그래서 함수의 이름과 인수, 반환형 이런 것들 아직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를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거 어떻게 쓰죠? 앞에다가 in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메인 하고 가로 열고 닫아요. 요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앞에서 int를 써도 되고 여기다 void를 써도 됐었어요. void를 써도 됐는데 요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환 자료형. 반환 자료형. 아직 잘 모르겠지만 반환하는 자료형을 나타난대요. 그러면 여기 void가 제외하면 void는 없다라니까 여기다가 int를 쓰거나 아니면 더블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료형이니까 일단은 자료형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함수명 메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메인 함수는 메인이라는 이름은 C 언어에서 C 언어 프로젝트 단위로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메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요.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요. 프로젝트에서 메인이라는 애를 시작 포인트로 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름을 정할 때 어떤 이름을 다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메인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겠죠. 딱 한 번만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함수들이 다 한 번만 쓰겠죠. 뭐 라이브러리에 있는 printf를 만약에 뭐 함수명을 쓰겠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라이브러리 함수에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인수하고 여기도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자료형이 n이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 여기에 int라는 애가 계속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앞에도 어떤 자료, int도 되고요, 뭐 shot도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되고요, 모든 게 되는데 다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번에는 원형과 선언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여기 마지막에 마침표를 끊었죠. 우리가 요 세미콜론 하면 줄을 끝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서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여기가 똑같은데요. 달라지는 거는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요. 세미콜론 붙이지 않고 바로 중괄호를 열어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능. 네. 그러면 이 기능이 구동이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 기능이니까요.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기능이 구동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int 그 다음에 A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했어요. 그쵸? 근데 이걸 말고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A는 10이라는 거를 넣어서 초기화를 해줬죠. 선언하고 초기화해주고 선언하고 초기화해주고 선언하고 값을 변경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었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 int
A는 10 하고 세미콜론 닫아요. 이건 뭐예요? 선언과 동시에, 여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국어랑 동일하게 함수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함수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딱 되어 있는 게 함수를 선언하는 부하고 그냥 닫았죠. 그리고 얘는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 정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중괄호를 열어서 한 줄 이상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한 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 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중괄호를 열어서 여기를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거. 우리 호출은 되게 많이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린트 F라는 거를 이렇게 호출해봤잖아요. 이때 앞에는 반환값을 썼나요? 당연히 반환값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 우리 사용을 많이 해봤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여기다 인자는 많이 넣어봤어요. 되게 많이.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자료용을 쓰듯이 자료용을 굳이 쓰진 않았어요. 그 대신 이 자료용이 안 맞으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만 프린트F는 웬만해서는 모든 자료용을 다 받아줘요. 물론 앞에 있는 여기가 안 맞았을 때 문제가 이렇게죠. 여기 %F라고 했는데 인트형이 와 버렸을 때는 조금 오동작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그 대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수가 여기에 있는 자료형과 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었죠? 형변환. 형변환을 어쨌든 우리가 해줄 필요가 생길 거예요. 또는 묵시적으로 아는 묵시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그쵸?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함수가 들어있어요. 어떤 함수죠? 라이브러리 함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를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있는 메인 함수보다 요 메인 함수, 우리가 만드는 메인 함수 항상 요 메인 함수보다 위에 존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C 언어는 절차지향이죠. 절차지향이니까 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쵸? 근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때 함수가 위에 없다면 메인에서는 함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함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보다는 위에 최소한 함수가 선언 또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우리가 이 메인 함수 밑으로 쓰는 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쓰는 게 여기 메인보다 밑으로 쓰는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 여기 위에다 쓰는 건 뭘까요? 위에다 쓰는 거는 이제 얘네들을 우리는 전역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전역 영역은요, 변수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써도 되고요. 예, 요런 식으로 변수나 함수를 여기 전역역에다가 써주면 메인은 언제든지 얘네들을 전역역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전역 영역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정의가 이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메인 함수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도 전역 영역에 포함됩니다. 요 구간 메인 함수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다 전역 영역이고요. 전역 영역에 있는 거는 위에 메인보다 위에 이렇게 선언 또는 정의가 되어 있다면 선언 또는 정의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셨죠? 그래서 add라는 함수를 이쪽에서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데요. 요 함수의 원형을 봤더니 앞에 반환값, 아직은 잘 모르지만 반환값이 int고 인수가 int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add라는 함수는요. add라는 함수는 들어오면은 얘한테 또 지역 변수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죠. 예, 변수가 하나 있고 이 썸이라는 변수에 여기 인수라고 했던 애들 두 개를 값 a와 b를 더해서 썸에다 저장해줘요. 이렇게 썸에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썸 값을 리턴해서 반환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표기만 보면 요쪽에서 호출을 하면 맨 처음에 코드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는 add라는 함수가 있고 그 add라는 함수에 int 두 개가 필요하구만. 이것만 알고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를 훑고 이쪽에 딱 왔을 때 아까 add를 호출하니까 나 이거 위에 있는 거 선언 봤는데 그럼 어딘가 있겠구만 하고 add라는 거를 호출하면 요 정의부로 가게 되겠죠. 요 정의부로 쭉 가요. 그러면 여기에 x와 y는 20과 30이라는 값을 넣고 있는데요. 여기에 쭉 와서 여기에 a는 20 그리고 여기에 b는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위치에 이쪽에 이렇게 대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볼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썸이라는 변수, 메모리 변수 이렇게 썸이라는 곳에다가 그쵸? 썸이라는 곳에다가 두 개의 더한 값 몇이죠? 50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고요. 이 50이라는 거는 리턴 돌려주다. 어떻게 돌려줘요? 반환값이 뭐죠? int 형태로 돌려주다. 만약에 얘가 50.5였다면 플롯형이었더라도 얘는 이게 int로 묵시적으로 형변환돼서 쭉 해가지고 여기로 가서 누구한테 가죠? 대입연산자네. 난 여기는 원래 50이 딱 있어야 되는데 대입연산자니까 리절트에다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값이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는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혹시나 처음에는 우리가 타이핑을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놔뒀는데요. 저는 수업의 속도를 위해서 타이핑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놓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앱으로 하고 그리고 뭐죠? ex7_1 아마 요 프로젝트 가지고 전 계속 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면요.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를 지우고요. 삭제. 그 다음에 추가. 새 항목. 여기서는 ex7_1.c로 만들어주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프로젝트는 필요 없으니까 화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코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키우고 좀 엔터를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화면 안에 꽉 차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엔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잘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했던 코드랑 동일하고요. 여기 엔터 하나 더 줄일 수 있고 하나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했던 코드랑 동일하고요. 얘를 컨트롤 F5번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짠 하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썸이라는 값, 50이라는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면서 됐던 거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것도 보여드리기 전에 실제로 진짜 우리가 디버깅 모드로 한번 보면 또 어떻게 코드가 변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F5번으로 실행을 시켰고요.
F5번으로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지금 요 밑에 여러분들 그냥 단축키를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냥 단추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프로시저 단위로 넘어가는 건 함수를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것들은 그 모든 코드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만든 함수도 따라가지만 라이브러리도 따라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사식으로 제가 봐야 될 것들은 여기 X와 그 다음에 Y와 리절트라는 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없지만 A와 B와 sum이라는 애도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메모리의 변화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거 잘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시저 단위 함수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씩 내려가 볼게요. 하나 내려가 보면 일단은 X와 Y의 값을 다 대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고요. 리절트는 아직 값이 변환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요걸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 그 프린트 F1으로 가겠지만 요걸 누르게 되면 함수를 들어갈 겁니다. 아마 한번 볼까요? 쫑 눌렀더니 이쪽에 있었고 ADD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서 ADD 함수로 와요. 갑자기 ADD 함수로 오니까 A와 B라는 애한테는 3 값이 들어있습니다. 3 값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sum도 아마 아직 3 값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나를 또 내려보면 그제서야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딱 들어오니까 아직 sum에는 3 값이 들어있지만 얘는 A와 B는 이 X와 Z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넘기면 당연히 sum의 값은 50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return이라는 애는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돌려줄까요? 아까 나를 호출했던 애한테 가겠죠. 한 번 더 내려볼까요? 여기서 문단이 닫히면서 바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sum이라는 애의 50이라는 값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 제가 이렇게 칠한 데가 결과가 50이 될 겁니다. 이거 갖다 대면 50이라고 표현하진 않네요. 여기서는 어쨌든 요렇게 여기가 50이 됐을 거고요. 대입연산자가 발동하겠죠. 여기에 50이라고 하니 여기서 만약에 이 대입연산자가 없다면 그냥 50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사실 아무데도 영향을 못 주겠죠. 하지만 이 50이라는 값이 메인 함수에 있는 리절트한테 영향을 주겠죠. 대입연산자로 50열로 들어갈 테니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를 내려보면 여기서 50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X 값은 몇이죠? 20. 그리고 Y는 30. 리절트는 50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게 되면 프로시 단위를 실행시키면 얘가 바로 출력이 되겠지만 저도 궁금하니까 아마 프린트F도 함수 선언 부분이나 어떤 부분까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는 라이브러리 있는 거라 따라가진 않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또 내려가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함수를 한번 전체를 따라가는 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뒤에서도 좀 더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좀 나오겠지만 아까 제가 꼭 얘가 위에 있으면 된다고 했지 꼭 선언이 위에 있어야 될 필요 없다 그랬죠. 함수 선언과 함께 정의를 하는 거는 요렇게 선언을 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놔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잘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위에만 메인보다 위에 정의가 되어 있거나 또는 선언이 되어 있고 정의가 밑에 있으면 코드가 따라가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 위에다가 정의를 하면 이 add2라는 함수도 또 만들어지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d3라는 애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메인 함수를 찾는데 우리는 항상 맨 밑에까지 내려야 되는 이런 좀 수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위에다가는 선언만 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add 2번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고 add 3번이라는 애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정의가 선언이 다 끝나면 죄송해요. 선언이라고 할게요. 선언이 다 끝난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나열이 돼 있다라서 우리가 좀 더 코드를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과 정의는 사실 한 끗 차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밑에다가 정의를 해주고 위에서는 선언만 해주면 좀 더 코드를 보는데 깔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선언을 할 때 꼭 A와 B를 써주면 좀 더 좋은 코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안 넣어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좀 더 좋다. 여기는 선언할 때는 어떤 내가 인수를 쓸 거다라는 거 자료형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 자료형의 변수명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해도 더 무방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선언은 되어 있는데 정의가 안 돼 있으니 녹색 줄로 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원형을 선언하는 거를 생략할 수 있대요. 메인보다 위에다가 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굳이 선언을 하지 않아도 메인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있구나를 메인이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앞에서. 그 다음에 함수를 이제 반복적으로 호출할 때 요런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한다고 할 때 요렇게 호출한다. 두 번 호출했죠. 리절트 1과 리절트 2라는 걸로 두 번을 호출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 호출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요 세 줄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왔다고 치면 어떨까요? 좀 더 똑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타이핑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함수를 모듈화. 이건 너무 ADD는 너무 작긴 해요. 그래서 너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듈화 용도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휴식하시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